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너무 빡빡하진 않아요. 막 기능론, 갈등론, 양적 연구 이런 것처럼. 자, 하지만 되게 까탈스러워서 너무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 정리할 때 선생님 말하는 거 잘 적어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트 6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위. 자, 먼저 지위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자, 지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자, 바로 그 두 종류가 뭐냐면 귀속 지위와 그다음에 성취 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 딱 하나만 할게요. 귀속 지위는 내가 태어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속하게 되는 지위예요. 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성취 지위는 이 지위는 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들어진 지위가 성취 지위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가 반영되고 이건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속해지는 지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접근해 볼게요. 자, 선생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건 되게 쉬워. 그냥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기억은 성취지위이다. 이렇게 답지로 물어볼 거예요. 자, 요 파트가 다 그래요. 제시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놓고 뭐 기억은 뭐다, 니은은 뭐다, 디귿은 귀속지위다 이런 식으로 똑똑똑똑 떨어지게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풀 땐 되게 단순해요. 잘만 외워둔다면 이거 점수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자. 자, 이건 어떤 지위일까요? 귀속지위죠. 그쵸? 자, 그래서 여자는 귀속지위입니다. 자, 선생님은 학교에 가서, 자, 선생님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우리 집에 맏딸로 태어났어요. 맏딸. 자, 선생님은 맏딸,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성취? 아니죠. 맏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맏딸. 자, 이것도 역시 귀속지입니다. 자,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뻥이에요. 자, 학생이었어요. 자, 학생 뭘까? 이거 은근 많이 나오는데 실수하기 좋아요. 학생. 여러분들 오남고등학교 학생이죠. 뭘까요? 이거는 성취지위입니다. 그래서 왜요? 학생은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중고등학생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학생이 되고 싶지 않으면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오남고 학생이 될지 진접고 학생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학생은 성취지위예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 누가 봐도 티가 확 나죠. 교사. 자, 그리고 선생님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어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 뭘까요, 아내?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됐어요. 이건 뭘까요? 자, 아내는 바로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거죠. 아내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한 집안의 막내 며느리예요. 막내 며느리. 자, 막내 며느리는 뭘까요?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거는 귀속일까요? 성취일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성취입니다. 성취. 자, 내가 만약에 막내 며느리, 나 막내 며느리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 저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역시나 성취지위라는 거. 수능에 맏며느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선생님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 자, 얘들아, 할머니는 과연 무슨 지위일까? 할머니는 귀속지위입니다. 할머니. 자, 왜냐하면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얻어지는 지위이기 때문에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이런 일반적인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귀속지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귀속지위여서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은근 헷갈리게 될 때가 있는데 크게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1단계 귀속지위와 성취지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PDF 파일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 자, 여기다. 자,
자, 어떤 지위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역할이 부여됩니다. 자, 지위가 생기게 되면 뭐 여자, 맏딸, 할머니, 학생, 교사, 아내 이런 지위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새 학기에 반장이라는 지위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성취 지위죠. 자, 반장이라는 지위가 생기면 이 반장이라는 지위에 맞는 역할이 있겠죠. 애들에게 뭔가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선생님과 애들을 잘 연결해주고 애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런 역할이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 함정 정말 잘 파는 부분이 여기인데 역할과 대비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역할 행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할 행동.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바로 뭐냐면 역할. 자, 반장이 됐어요. 반장의 역할. 자,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서 우리 진이가 반장이 됐구나. 축하해. 너 반장이니까 애들한테 이제 조금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조금 애들 사이에서 리더십 있게 잘 좀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너한테 요청하는 게 있으면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이 생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게 행동하고 이런 식의 역할이 부여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과 역할 행동은 천지 차이인데 바로 뭐냐면 역할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행동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너 이제 반장이니까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리더십 있게 좀 행동하고 성실하게 좀 행동해줘 라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예요. 요렇게 좀 해줘. 사실은 이 단어 안에는 원래는 정확하게 역할 기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기대까지 주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기대 빼고 역할이라고만 나올 거예요. 역할. 그래서 역할이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기대되는 어떤 행동 양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 행동은 뭐냐면 자, 역할 행동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행동. 얘가 밖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실제 행동들이에요. 실제 행동들. 역할은 이 사람에게 기대되는 어떤 모습들이고 역할 행동은 이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역할 행동. 그래서 역할과 역할 행동은 아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교재에 어떻게 써줄 때 있냐면 그래서 이 역할 행동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수행한 행동이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역할 기대는 이 사람에게 기대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할 행동. 자, 그래서 반장 모범적으로 리더십있게 성실하게 잘 좀 해줘 라고 했는데 자, 역할 행동. 그런데 반장들마다 역할 행동이 다 똑같을까요? 역할 행동은 1반 반장, 2반 반장, 3반 반장부터 12반 반장까지 12명의 반장이 있어요. 자, 반장들의 역할 행동,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모두 다르다라는 거. 단골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 행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어떤 반장은 진짜 모범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떤 반장은 의외로 되게 오히려 막 애들 괴롭히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역할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역할 행동. 자, 이 역할 행동을 잘하면 자, 다임 선생님이 우리 진이 진짜 반장으로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어. 선생님이 정말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 역할 행동을 잘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겠죠? 그래서 역할 행동을 우수하게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보상의 방법은 아주 진짜 칭찬 한마디도 보상이고 이것도 보상이에요. 이것도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는 우리 모범상
상장 받죠? 모범상, 교과우수상 이런 거 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에요. 칭찬, 모범상, 뭐 사람들의 박수 이런 것들 다 보상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 역할 행동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제재를 받기도 해요. 자, 반장이 애들 괴롭히고 막 돈 뺏고 막 학교 폭력 저질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애들이 야, 너 더 이상 반장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내려와. 제재를 가하죠. 그쵸? 그래서 이 역할 행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을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칭찬처럼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징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학교 폭력으로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할 행동을 잘하면 보상이 따르고 역할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아예 오답 팁을 줄게요. 자,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서 땡땡땡은 출제된 문장. 땡땡땡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라는 문장이 출제가 됐다고 칩시다. 이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이건 절대 오답이에요. 자, 보상을 받았는데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말 자체가 안 돼요. 자, 너 반장답게 모범적으로 리더십 있게 성실하게 해줘. 이거 아직 얘가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냥 아직 기대하는 건데 기대하고 바로 보상을 준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이 문장은 아예 오답 문장으로 너무 유명한 문장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땡땡땡은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또는 출제자에 따라서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절대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역할 행동, 밖으로 행동이 드러나야만 보상을 하든 제재를 하든 할 수 있다는 거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부여되고 이 역할에 따라 사람마다 역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역할 갈등. 수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갈등. 자,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이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사실 제일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인데 자, 역할 갈등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역할 긴장, 하나는 역할 모순. 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시험에 잘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신에서는 낼지도 모르니까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역할 갈등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1등급이 나와. 자, 그럼 역할 긴장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오늘 마지막 설명이자 제일 까탈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내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나 교사야. 교사라는 지위에는 어떤 역할이 부여되겠죠. 그쵸?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 되셨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엄청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또 다른 애는 선생님 저 작년에 우리 반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선생님 좀 카리스마 있게 애들 좀 확실하게 좀 잡아주세요. 자, 지금 잘 들었지 얘들아? 교사라는 한 개의 지위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달라 그러고 어떤 애들은 나한테 카리스마 있게 애들을 확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 하나의 지위에 서로 상반되는 나에게 지금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로 뭐냐면 이 교사는 내적인 긴장을 겪게 돼요.
어떡하라는 거야, 나더러. 내 몸은, 내가 뭐 교사 2명도 아니고, 나는 하나인데, 친절하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게도 해달라고 그러.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내부에서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역할 긴장입니다. 자, 그러면 역할 모순까지 설명하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역할 모순. 자, 이런 거죠. 역할 모순. 자, 나 교사예요. 나 교사인데, 자, 한 사람은 하나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앞으로 갖게 될 모든 역할들이잖아요. 그쵸? 여러 개의 지위, 여러 개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자, 나는 교사이면서 한 남자의 아내예요. 난 교사이면서 한 남자의 아내예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교사로서 수업을, 너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로, 자, 앞문이 확 열리더니, 이진 선생님, 저기 지금 남편이, 저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이런 연락이 왔어. 그럼 나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잘, 이제, 부양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죠. 부부간에 서로 잘 부양해야 되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부부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남편을 잘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나 아직 수업 안 끝났는데 지금 남편은 입원해 있고 어떡하지? 수업 계속 해야 되나? 나 지금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나? 라는 이 사람은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상황을 역할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는 창과 방패라는 한자어예요. 창과 방패,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싸움, 모순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건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창과 방패 같은 두 개의 지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어떡하지? 나 교사로서 수업해야 되나? 아니야, 지금 남편이 아프다는 아내로서 내가 병원 가봐야 되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역할 모순이라고 부르고, 이 상황은 역할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볼게요. 첫 번째. 역할 긴장, 이건 내적인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 긴장은 한 개의 지위에서 오는 두 가지 역할의 갈등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지위가 한 개라는 거. 교사라는 한 개의 지위에서 오는 갈등. 그걸 구체적으로는 역할 긴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수능에서는 이 단어보다는 A라는 상황은 한 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역할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뭐 내신에서 하나 덜어내는 경우도 많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거 볼게요. 이 역할 모순은 뭐냐면 마치 창과 방패처럼 어떡해? 나 지금 교사로서 수업해야 돼? 아내로서 병원 가야 돼? 두 개의 창과 방패 같은 상황에 나한테 모순적인 감정을 주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두 개의 지위가 충돌을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이 역할 모순. 한 개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될 때 일어나는 갈등을 역할 긴장이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긴장과 모순의 차이점은 한 개의 지위에서 오냐, 두 개의 지위에서 오냐라는 거고, 그리고 뭉뚱그려서 역할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잠시 뒤에 PDF 파일에서 확인할 건데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야, 우리 배고프다. 야, 이거 수업 끝나고, 나 김밥 먹을까? 나 짜장면 시켜 먹을까? 자, 이런 거. 이게 역할 갈등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역할 갈등이라는 거는 지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런 거. 자, 또 이런 거. 나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에 갈까? 말까? 이런 것도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자, 학원에 갈까? 말까? 이거는 이렇게 친근한 선생님과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갈까? 말까? 이런 거죠. 그래서 OX 선택의 문제는 역할 갈등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아이가 오남구에 있는 것보다 도시로 이사 가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도시로 이사 갈까? 말까? 이런 것들. 자,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이 표현들은 수능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은 역할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조금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 PDF 파일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